최불암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개인적인 상실의 누적, 가족에 대한 책임에 대한 압박,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없다는 후회의 감정이었습니다. 수백 가지 기억에 남는 역할을 맡은 존경받는 배우인 그는 대중에게 종종 강인함과 성공의 관점에서 비춰진다. 하지만 그 후광 뒤에는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격동의 시대 속에서 직업과 개인 생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항상 고군분투했습니다. 최불암의 가장 깊은 슬픔 중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그들을 삶의 고난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는 무력감입니다. 그는 1940년에 태어났으며 한국전쟁 이후 나라가 빈곤과 불안정에 빠져 있던 시대에 자랐습니다. 그의 가족은 많은 상실을 겪었고 그 고난의 기억은 그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TV조선 2019과의 희귀한 인터뷰에서 어렸을 때 너무 많은 고통을 목격했고 그로 인해 항상 가족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할까봐 두려웠다고 털어놓았다. 이런 슬픔은 단지 과거의 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아내와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을 어깨에 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최불암은 또한 자신의 경력을 위해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해야 했던 시절에 대한 슬픔을 갖고 있다. 그는 1960년대부터 바쁜 배우로 활동했으며 서울의 영화 세트에서부터 국제적인 프로젝트까지 집 밖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아내 김민자와 두 자녀 최동비, 최동열과 함께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보낼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2020년 한국의 식탁에 출연해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지만 가끔은 내가 충분히 해주지 못하는 것 같은 때가 있었다고 말했다. 바쁜 시간을 돌아보며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는 경력 초기에 자신의 재능에 대한 의심을 품었던 것입니다. 195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연예계에 입문했을 때 그는 치열한 경쟁과 외모에 대한 편견에 직면했습니다. 각진 얼굴과 사실적인 연기 스타일로 인해 그는 당시에 잘생긴 스타 모델에 맞지 않았고 일부 감독들은 그가 주연 배우로서 카리스마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KBS 월드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보다 2배나 더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슬픔은 자기 의심 때문일 뿐만 아니라 치열한 업계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이기도 합니다. 결국 최불암의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젊은 세대에게 더 많은 영감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후회일 것입니다. 그는 항상 한국 문화와 역사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왔으며 국가의 예술적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종종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2022년 한 문화 행사에서 저는 오래 살았지만 여전히 의미 있는 것을 남기기에 충분한 일을 하지 못했다고 느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비록 공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의 삶과 헌신의 여정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최불암의 슬픔은 따라서 개인적인 상실, 가족을 위한 희생, 의심의 시간, 끝내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가 뒤섞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런 슬픔이 그를 위대한 배우, 헌신적인 아버지, 인내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최불암은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천의 무명 배우에서 한국 영화와 텔레비전의 전설 중 한 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뛰어난 연기력과 끊임없는 헌신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실패와 혹독한 도전도 피할 수 없었다. 최불암은 1950년대 후반 연극과 영화에서 단역으로 출연하며 연예계에 입문했다. 그의 영화 데뷔작인 오발탄 더 아임리스 블릿 1916은 유망한 배우의 등장을 알렸다. 단역에 불과했지만 그의 사실적인 연기력은 비평가들의 주목을 끌었고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는 1970년대에 찾아왔는데 당시 그는 한국 영화계의 주요 배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영화 장군의 콧수염 1668과 서울은 가득하다 1770는 그가 강렬하면서도 감정적인 역할을 맡아 이름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무뚝뚝한 아버지부터 용감한 군인까지 다양한 인물을 연기하는 능력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1975년 이만희 감독의 고전 영화 삼폭일에서 주연을 맡아 백상예술대상에서 최우수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그는 상을 받은 뒤 저는 칭찬받기 위해 연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연기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불암은 텔레비전 업계에서 당시 가장 유명한 한국 드라마 중 하나였던 수사반장 1771년에서 1989년 등 일련의 히트 드라마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그는 1984년작 백스트리트와 1987년작 사랑과 야망에서의 연기로 MBC 연기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비롯한 수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항상 희생하는 헌신적인 아버지로서의 역할 때문에 국민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불암은 연기 활동 외에도 MC와 프로듀서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2018년부터 KBS에서 한국의 식탁을 진행하며 한국의 전통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일본과 동남아시아권의 해외 시청자들에게도 사랑받았습니다. 그는 한 방송에서 저는 젊은 세대가 우리 문화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 역사에 관한 몇몇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제작에 참여하여 애국심과 예술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최불암은 또한 인내의 상징이다. 그는 8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영화와 TV에 계속 출연하며 눈물의 왕 2021, 한국 거란 전쟁 2023에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의 경력은 재능과 열정을 증명하며 300개가 넘는 역할과 수십 개의 주요 및 소규모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최불암의 경력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그가 주연을 맡은 영화 마지막 증인 192 예상했던 만큼의 흥행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입니다. 이 영화는 비평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흥행 수입이 저조해서 그는 자기 회의에 빠졌다. 그는 1990년 인터뷰에서 저는 그 역할에 온 마음을 다했지만 관객들이 극장에 오지 않자 제가 실패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과제는 대중의 눈에 국민적 아버지라는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입니다. 1970년대부터 유명한 배우로 활동해온 그는 항상 강하고 도덕적이며 틀림없어야 한다는 기대에 끊임없이 직면해왔습니다. 그는 코리아의 테이블 2019의 한 에피소드에서 완벽한 아빠 역할을 계속하면서 지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떤 날은 온 세대의 짐을 지고 싶지 않고 그저 나 자신이 되고 싶을 때가 있다고 말했다. 최불암 역시 선수 생활을 하면서 사소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1980년대의 일부 청중은 그가 텔레비전 역할에 너무 집중하고 그의 이름을 알린 분야인 영화를 소홀히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텔레비전이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오해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KBS 월드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명성을 위해 역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 때문에 역할을 선택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실패는 1990년대 후반에 영화 프로젝트를 통해 감독의 길을 개척하려 했을 때였습니다. 자금 부족과 투자자의 지원 부족으로 이 프로젝트는 완료되지 못했고 그는 감독이 되는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는 2000년 인터뷰에서 감독의 시각을 통해 내 이야기를 전하는 게 꿈이었지만 어쩌면 그게 내 길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고 고백했다. 최불암은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인물이지만 가끔 눈물을 참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 그중 하나가 2015년 백상예술대상에서 평생 공로상을 수상했을 때다. 그는 수상 소감에서 아내 김민자 여사와 50년 넘게
자신을 지지해준 청중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제 열정을 따라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는 목이 메어 말했다. 또 다른 한 번은 2020년 방송된 한국의 밥상에서 최불암은 전쟁 후 어머니의 고생담을 이야기하다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가족이 가난하게 살았던 시절을 회상하며 그의 어머니는 아이들을 부양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그는 눈물이 글썽이는 눈으로 저는 어머니께 더 나은 삶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생 노력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불암의 눈물은 더욱 사적인 순간에도 나타났다. 그는 눈물의 왕 이방원 2021을 촬영할 당시 대본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 가족을 지키지 못한 무력감을 느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역할이기 때문이다. 저는 그저 연기하는 게 아니라 그 캐릭터에 맞춰 살아갑니다. 그는 촬영장에서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은 최불암이 단순히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일 뿐만 아니라 감정을 가지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최불암의 경력은 끈기와 끊임없는 노력의 증거입니다. 무명의 배우에서 스크린의 전설로 거듭난 그의 여정은 열정과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영화에서의 실패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까지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물은 고통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예술에 대한 그의 헌신과 사랑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최불암은 직장과 개인 생활 모두에서 끊임없이 큰 목표를 설정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추구하는 성취는 단순히 명예나 돈만이 아니라 인정, 문화적 보존, 영감을 주는 능력도 포함합니다. 최불암의 가장 큰 목표는 항상 재능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능력으로 존경받는 배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삼포와 경찰청장으로 가는 길에 합류하는 것이 이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두작, 두작,